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벤입니다. 황명아입니다. 네, 오늘 황명아 작가와 제가 함께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워크샵이 끝나고 저희가 동영상을 여러모로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살릴 수가 없는 동영상이래 가지고, 일단은 제일 가장 문의가 좀 많았던 눈을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해서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렇죠. 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시연을 했던 피규어예요. 지금 보면 이제 시연 중에 한 걸 상당히 거친데, 한번 이제 다시 내용들을 정리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새로운 준비된 인형에 칠하는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시연 중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피규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얼굴, 인간의 형상을 닮은 그 피규어의 얼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눈을 어떻게 그리냐가 이제 어떤 완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썼었죠. 예. 그랬었었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눈의 어떤 형태가 인형에는 조형이 돼 있죠. 조형이 돼 있고, 그 안의 공간에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채워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홍채죠. 홍채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그려주시는 거예요. 중앙에서 약간 번져가듯이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곽, 눈에 홍채 외곽 라인이 좀 진하게 이렇게 진한 형태를 띠게 돼요. 그 부분의 형태를 붓으로 이렇게 더 뚜렷하게 잡아주시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안쪽 홍채 컬러랑 외곽 컬러랑이 이제 외곽 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나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홍채의 그라데이션이죠. 빛 방향을 인형의 어떤 시선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쪽 방에서 빛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홍채에서 그 빛의 어떤 색의 변화 단계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2단계에서 3단계, 보통 한 3단계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동공의 위치를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아이라인, 이렇게 위쪽으로 사람이 속눈썹이 있기 때문에 진한 라인, 그리고 그 눈꺼풀 때문에 생기는 어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라인이 생기죠. 그 아이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으로는 약간 피부톤보다 붉은 톤으로 붉은 눈시울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양쪽 끝에 눈물샘하고 정리되는 끝나는 점을 약간 붉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찍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빛 방향을 고려한 하이라이팅을 동공에 찍어 주셔도 좋고, 홍채 외곽 라인 쪽에 찍어 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이런 눈의 구성 요소를 딱 정확하게 라인을 지켜서 넣어 주시면은 눈이 또렷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보이시나요? 시연을 통해서 약간 작게 눈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보여드렸었어요. 좀 전에 설명에서 빠졌던 부분은 이 흰색, 눈의 흰자 부분에도 단계를 한 2~3단계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더 볼륨감 있는 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눈의 디테일을 이제 넣어주실 때는, 여기에 이제 속눈썹들을 이제 외곽으로 그려주신다라든가, 눈꺼풀에 생기는 어둠을 조금 위쪽으로 그늘지는 느낌들, 그런 걸 표현해 주신다든가,
또는 이제 홍채 무늬들이 있죠. 무늬들을 뭐 이렇게 그려주신다든가 그런 이제 디테일들은 얼마든지 실제 참고 자료를 한번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눈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떤 디테일들이 눈을 갖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관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설명드린 과정을 다시 한번 피규어에 제가 적용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작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는 그 시연 때 제가 사용했던 컬러들을 또 그대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크릴 컬러는 딱 유성도로 한 번에 딱 건조가 되면서 차폐력을 지니기 힘들기 때문에 두세 번 편하게 발라주시고 건조하시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삐져나가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그려주세요. 이게 너무 라인에 신경 쓰시다 보면은 작업이 더뎌지고 좀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조금 농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래서 건조를 좀 시키시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시면은 충분히 컬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화이트를 제가 그대로 오프 화이트라는 거를 써서 컬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하얀 거예요. 눈의 흰자가 제가 생각보다 좀 어둡거나 누런 느낌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흰색으로 딱 그려 넣으시면은 눈만 동동 떠다니는 무슨 그런 몽달귀신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흰자의 색깔을 좀 다운시켜 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흰색과 오프 화이트에다가 지금 두 번째 2번 색깔 이거를 섞으니까 약간 베이지 톤 정도가 됐네요. 이걸로 한번 전체 톤을 한 번 더 도포해 주시고, 그럼 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운되는 느낌들이 있는데 다운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등고선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좁혀오는 그런 느낌으로 화이트를 조금 더 섞어주시고 면적을 좁혀서 안쪽을 그려주시고 두세 단계 만들어주시면은 그 흰자에서도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요거 같은 게 굉장히 미세한 톤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인형이 작을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전체 면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면적을 좁히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한 번 더 하이라이팅 톤을 흰색을 더 일반 톤을 섞어주신 다음에 더 작은 범위에 그려볼 거예요. 지금 손을 못 움직이고 고정된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인형을 뒤집어 가면서 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건조를 해주시면은 일단 눈에서의 그 미세한 볼륨 단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외곽적으로는 조금 어둡고 안쪽으로는 점점점 밝아지는 그런 톤을 만들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흰색의 단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톤으로는 5번 컬러였죠. 5번 컬러를 이용해서 홍채의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건조가 좀 덜 돼서 잠깐 건조를 시켜 볼게요. 브라운 컬러로 5번 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인형하고 정면을 딱 바라보게 붓이 수직이 되게 느낌을 잡아주신 다음에 딱 중앙에 톤을 눈이 들어갈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치나 뭐 느낌을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핀트를 고려해가지고 사시가 되지 않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중심에서 약간 넓혀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홍채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홍채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요게 핀트가 틀어진 느낌들을 보기 위해서 인형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셔도 좋은데 요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틀어진 오차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이상한데요? 여기 뒤집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촬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수정을 계속 하시면 돼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당황스럽네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틀어졌네요, 핀이. 근데 이제 뒤집어서 보시면 그게 이제 위쪽으로 채워지지 않은 톤들도 확실히 보이는 게 있고 또 눈의 크기나 위치가 잘못된 게 너무 잘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고쳐보겠습니다. 이게 또 모처럼 다시 찍는 거니까 좀 잘 보이게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작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범위가 딱 정확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고유색이었던 그 밑바탕 흰자의 컬러로 약간 라인을 정리해 줄 거예요. 삐져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쉽지가 않네요. 네, 대략적으로 약간 정리를 해봤어요. 아직도 삐뚤삐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아까보단 낮았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채의 외곽 테두리 라인, 홍채의 라인을 블랙 컬러로 톤으로는 1, 2, 3, 4, 5, 6, 7, 8번 카본 블랙이었죠. 그걸로 그려볼 거예요. 쉽지 않네요. 또 떨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막상 이게 촬영을 하면은 그 긴장감이 풀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사실은 여기 저희 둘밖에 없지만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긴장이 되는 게 맞거든요. 제 작업할 때 굉장히 웅크리고 네. 되게 이렇게 마치 곱추와 같은 자세로 네. 이렇게 딱 밀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를 제가 거의 끌어안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의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괜찮고 있어요. 괜찮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괜찮고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라인도 그 삐져 나가시더라도 조금 이제 또 정리를 또 저희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담 없이 네. 자신 있게 그려 주시고 또 수습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눈 같은 경우에는 공도 많이 들어가고 부위도 굉장히 작고 협소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지우고 막 이렇게 하겠다.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일단 칠해놓은 게 그렇죠. 한 번에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네. 말이죠. 이게 아주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데 아주 약간 불만족스러운데 다시 칠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이제 게.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눈 같은 경우가 진짜 몇 번을 짓고 지우고 다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눈을 너무 많이 수정해서 아크릴 도료가 쌓여서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는 에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흉상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5사나 3호를 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계속 눈을 찍다가 눈이 점점 이렇게 종류석처럼 자라나오는 그런 경우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로 다들. 그러니까 이게 밀리터리에서 판타지로 변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눈이 점점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1대3은 밀리터리 눈을 칠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을 발사하고 있는 판타지류가 이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과감히 수정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류석이 자라나왔을 때는 또 과감히 지워주고 다시 하는 그런 자세. 조미석 표현 괜찮았습니다. 네. 어록 감사합니다. 23-4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또 검은색을 제가 라인을 잡아줬어요. 근데 또 삐져나왔네요. 상당히 제가 또 상처를 받았네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 이제 정교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붓 쓰는 그런 어떤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붓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일수록 더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붓을 많이 써보셨는데도 이제 힘드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안 보이시는 분들. 네, 저도 점점 안 보이거든요, 요즘에. 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편집하겠습니다. 네.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그 손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예, 손이 떨리는데 그 손떨림으로 인한 아주 우연적인 효과로 인해서 더욱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 경험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정말인가요? 이게 무슨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의도치 않게 우연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나 그 손놀림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효과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 그 약간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런 효과를 본 경험이 사실 전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감으로 여기쯤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찍었는데 괜찮게 나왔을 때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가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무슨 거죠?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라인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가고 있는데 조금 낮이긴 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안 드네요. 그 왼쪽 눈 홍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그쵸. 좀 작아졌어요, 범위가. 네. 그래서 다시 라인을 이제 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 붓은 지금 몇 호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붓은 그 바바라 콜린스키 붓이에요. 바바라 콜린스키 붓 0호를 지금 사용해서 0호. 예, 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붓으로 따지면 한 005? 005 정도 될 것 같아요. 005 정도 크기고, 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붓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붓 회사인데, 그 붓 호수가 00005까지 나와요. 공 6개짜리죠. 6개. 그렇죠. 굉장히 가는 붓털이 몇 개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붓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붓을 굉장히 사랑해요. 제가 가격은요?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붓 한 가닥이 남을 때까지 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데, 네. 붓을 사용하시는 성향이 다들 틀리세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붓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를 사용해 보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그런 붓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잘 안 되네요. 그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루하지 않도록 잘 알아서. 네. 한 번에 된 것처럼 네네. 해주실 수 있죠. 아니요, 저희는 항상 솔직 담백한, 있는 그대로. 홍면 작가님이 이제는 그거 하기 위해서 점점 이제 각도를 앵글에서 자꾸 벗어나시는 네. 손동작이 나오고 사실은 있어요. 제 가슴 앞쪽으로 끌고 와서 지금 바로 고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네네. 사정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더 가는 붓을 지금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 얼굴 쪽 부분을 같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황명아 작가님이 당황해하고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즐거워하시는 것 같네요. 옆에서. 제가 사실은 그 페인팅 동영상을 계속 찍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옆에서 구박을 많이 한 편인데, 네. 오늘 굉장히 또 뭔가 되돌려 받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시작도 안 하셨나요? 네. 아하. 이 거의 지금 됐는데 화면에 안 잡히죠 지금? 네. 화면에 붓만 보이고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라인들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갖고 라인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 눈이 조금 작네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에 끝나나요? 눈. 죄송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걸 그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이 필요하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럼요. 얼마 전에 저희가 용어 정리 또 그런 거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제죠. 거기에 주얼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눈은 주얼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용어적으로 좀 저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 진짜. 그래서 몰랐던 한번 단어죠. 예, 정리가 이제 더 많이 되고 체계적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용어들을 사용하시고 접할 때 네.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와야 돼요, 영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7만 5천 개 정도의 용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갔네요. 네, 요즘 너무 가고 있어요. 네. 네,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을 그릴 때 뭐 붓이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내려갔어요. 좀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되게 붓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물론 좀 안 좋은 붓 또는 이제 조금 두꺼운 붓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좋은 도구로 빨리 해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고, 뭐 루페를 꼭 써서 해야 되는 건가요? 막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루페를 써서 빨리 해결하시고 다른 거 칠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루페는 참고로 돋보기죠. 예, 돋보기 안경. 예. 확대경을 이제 확대경. 쓰시고 필요하시다면은 빨리 써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 안 보이는데 잘 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이는 만큼 더 정밀하게 더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좋아졌네요. 계속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봐줄 만한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세부적인 수정은 더 세부적인 수정은 차차 하기로 하고 이제 홍채에 명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그 홍채에 이제 명암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홍채의 명암을 지금 홍채의 색을 잡았던 5번 컬러랑 9번 컬러, 이 노란색이죠. 이거를 섞어가지고 조금 더 밝게 만든 거죠. 요걸로 홍채 명암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물기를 좀 적당히 주셔야 돼요. 아크릴로 명암을 넣을 때는 너무 건조한 걸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짧게 붓질을 하시면은 오히려 되게 지저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구역에 이렇게 홍채가 있다고 하셨을 때 정해진 구역에 명암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넣고 싶은 범위에 이렇게 물방울을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딱 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럼 이제 거기 보다시피 예. 한 부분이 예. 그 굉장히 도료가 뭉쳐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어색해졌다 라고 하시면은 요게 건조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진하거나 너무 이제 말라도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마르기 전에 빨리 살짝 덜어내시는 게 좋지만 그렇게 물방울을 올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작은 부위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한 번은 그 물 농도 조절을 잘 못해갖고 예. 한 방울만 딱 찍었는데 팍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묽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도 조절에 있어서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이 정도 농도가 되겠다 안 되겠다가 이제는 생기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안쪽에 마찬가지로 물방울을 채워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그 홍채 테두리 블랙 라인이 지금 사실은 이제 크기를 이제 넓히면서 또는 외곽 라인을 정리하면서 안쪽으로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쪽에서도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명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 아직도 눈이 조금 작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쪽 홍채 라인을 잘 정리해서 넓혀 주시고
또 블랙 라인을 외곽에서 또 약간 넓혀주시고 이런 세세한 정리를 해서 눈의 느낌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려서 홍채 위치를 잡아주실 때 아래 눈시울 라인하고 붙을수록 눈이 선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이제 날카로웠고 노려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홍채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면은 더 매서운 느낌이 나고, 홍채가 커지고 이제 꽉 그 눈 라인을 꽉 차게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조금 더 초롱초롱한 선해 보이는 눈망울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도 한번 조절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황 작가님이 얘기하면서 듣고 있는데 제가 왜 끄덕끄덕 하고 있죠?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눈 그 홍채를 좀 크게 그리는 편이에요. 크게 그리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좀 마음에 들게 그려지는 느낌인데, 더 날카롭게 작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조색을 한 번 더 했어요. 그 사용한 컬러에다가 9번 노란색 컬러를 한 번 더 섞어가지고 더 노란 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도 조절 잘 하셔가지고 너무 묽지도 되지도 않게, 우유보다 약간 더 진하게, 네. 그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지금 해주신 것보다 면적을 더 좁혀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등고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시선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이쪽에 면적을 좁혀서 명암을 한 번 더 줬어요. 좋네요. 마음에 들게 들어가고 있어요. 바바저씨처럼 붓을 털겠어요. 네. 저는 붓 씻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미디어가 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 명암 차이가 딱 또렷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더 작은 범위의 하이라이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조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건조를 한번 하고, 자, 붓에 적당히 또 물감을 묻혀서 주변에 이렇게 빈 공간을 찍어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농도고 어느 정도의 터치가 이렇게 점이 찍히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딱 충분히 원하는 면적 정도의 점이 나올 때쯤에 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빛방 설정해 주시고 면적을 정확하게 좁혀서, 면적을 좁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면적을 좁혀서 하이라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명암이 보입니다. 생겼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게 마르는 동안 위쪽 아이라인과 아래쪽 눈시울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위쪽 아이라인은 블랙으로 하시면은 조금 과해요. 너무 시커먼 느낌이 있어서 번트 엄버 정도, 브라운 컬러 중에 좀 진한 컬러, 시엔나 정도 되는, 붉은 갈색 정도 되는 그런 거 5번 정도 톤에다가 블랙을 조금 조색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으세요. 그 정도로 마찬가지로 적당히 노를 보시고, 위쪽 라인을 지금 뭐 눈 그 테두리 안쪽 라인이에요. 안쪽 라인으로 라인 정리를 해주시면서 라인을 딱 잡아주시면 이제 눈이 훨씬 더 뚜렷하게
라인이 나오죠. 그리고 고기 그 부분에 쌍꺼풀 라인이 있는데요. 쌍꺼풀 라인의 안쪽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라인을 잘 챙겨서 삐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라인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잘 그어주세요. 자, 홍채 명암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아까 위에 아이라인을 그었구나. 예, 그렇죠. 아이라인까지 지금 아이라인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었군요. 네. 아이라인은 이제 칠하다가 저희가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배터리. 배터리요. 배터리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잠깐 끊겨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자, 라인 정리를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라인 정리를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곽으로 삐져나가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해야 되는 라인을 정확하게 그어서 해주시면 돼요. 예. 확실히 위에는 정돈된 느낌이 확 드네요. 예.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딱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라인 정리되는 느낌이나 눈동자가 강조되는 느낌이 딱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눈시울 라인 할 거예요. 눈시울 라인은 지금 요 4번 톤이 원래 피부색의 기본 톤이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요 6번 톤, 예, 굉장히 붉은 네. 컬러인데 요거를 섞으시면은 약간 붉으스름하면서 거무죽죽한 약간 그런 톤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새빨가면은 눈이 너무 뭐랄까 충혈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뭔가 광적인 느낌, 막 핏발이 선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 피부색보다 차이가 붉은 느낌만 확실히 있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래쪽 눈 커플 라인, 아래쪽 눈꺼풀 라인의 안쪽, 그러니까 눈동자랑 흰자랑 딱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라인을 정확하게 싹 그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외곽으로 삐져나가는 거는 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그어주시고, 조금 물감이 되네요. 그리고 물 약간 추가해 준 다음에 이 안쪽 마찬가지로 눈꺼풀, 아래쪽 눈꺼풀 라인의 안쪽하고 흰자랑 맞닿는 부분 그 사이에 채워 넣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잘 지켜서 그어주시고, 이런 눈꺼풀 라인 뭐 하나에도 톤을 뭐 두세 단계 주실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눈이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에는 확실히 인지가 안 되더라도 그게 두세 번 작업을 한 거랑 그냥 한 번만 한 거랑은 조금 그 결과물에서의 차이가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섬세하게 그런 차이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려 넣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빈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채워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일단은 아이라인 쪽 눈시울 라인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조금은 너무 밝지 않고 어두우면서 붉고 피부색하고는 확실히 붉게 차이가 있지만 너무 선명한 선홍색 막 그런 느낌은 아니게 그런 톤을 잘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좀 전에 혼합했던 6번 톤을 조금 더 많이 섞어주신 다음에 눈물샘을 양쪽 끝을 톡톡 찍어서 강조를 해주시면은 눈의 전체적인 외곽 라인들은 이제 정리가 다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씩 이제 깔끔하지 않은 라인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런 거는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외곽 라인하고 홍채 외곽 라인, 위쪽 아이라인, 아래쪽 눈시울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외곽적으로 정리가 쭉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동공에 검은색 컬러를 이용한 동공을 찍어 주시는데 동공을 찍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인형과 내 붓이 수직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수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동공을 찍을 때 어떤 물감의 농도라든가 내가 붓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그 점들의 크기 이런 거를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 물감 양하고 그 동공의 크기에 알맞는 점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들을 연습을 몇 번 해보신 다음에 요 정도 크기면 적당하다 싶을 때 이제 실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되직해도 안 되고요. 너무 묽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농도를 정확하게 익히고 그려 넣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붓에 물감을 덜어서 하고 있습니다. 붓하고 손하고 이 방향이 수직이 되게끔 최대한 맞춰주신 다음에 떨리네요.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한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잘 눈여겨 보셨다가 반대쪽 눈에도 마찬가지로 동공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동공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끔 그 크기나 방향을 맞춰서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찍었습니다. 이쪽에 약간 삐져나온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수정을 약간씩 하면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삐져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전에 사용했던 컬러를 기억해 줬다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건조 한번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홍채 컬러를 만들었던 5번과 9번 컬러를 잘 혼합을 해서 어울릴 만한 컬러를 묽게 만들어서 삐져나온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이라이팅을 할 거예요. 하이라이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흰색 컬러를 농도를 정확히 만들어서 붓에 적당량이 남아있게 잘 농도 조절이랑 붓이 물감을 적당히 머금게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하는 크기의 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변에 연습을 좀 해주시고 이 컬러로 빛 방향을 고려해서 홍채의 외곽 라인 쪽에 찍어주시는 방법이 있고 동공에 찍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홍채의 외곽 쪽에 이렇게 찍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게 해서 찍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수직이 되게 딱 바라보신 다음에 외곽 라인에 정확하게 또 붓이 많이 갈라져 있네요. 그래서 외곽 라인에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홍채 외곽에 찍힌 하이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그 모양이나 크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홍채 컬러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9번과 5번 컬러를 조색해서 적당한 농도와 붓이 적당한 양을 머금게 조절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삐져나온 부분이나 예쁘지 않게 정리된 부분 있으시면은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 이쪽이 약간 이제 하이라이팅이 흐릿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다시 찍어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눈이 사실은 컬러나 뭐 톤, 뭐 구조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 만큼 더 많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붓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라고 그러죠. 붓을 잘 이제 쓰실 수 있게 될수록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서 표현하실수록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관찰을 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내고 그거를 표현해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꼭 좋은 결과물 얻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주변에 안 예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피부톤을 바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은 굳이 필요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들의 정리예요. 날카롭게 라인들이 똑똑 떨어져야 이렇게 쨍하고 선명한 라인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홍채 특히나 이게 외곽 라인들이 위쪽 눈꺼풀이나 아래쪽 눈꺼풀에 의해서 가려지거든요. 근데 가려지더라도 그 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원이 정확하게 연장될 수 있도록 연장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봤을 때 찌그러지지 않게끔 조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려 넣으시고 라인들만 정확하게 딱딱 정리해서 날카롭게 정리해내시면은 선명한 눈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깊이 있게 표현되고 더 반짝거리는 눈을 얻고 싶다 그런 것들은 톤 단계를 더 많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붓을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관찰 자료들 많이 찾아서 보시고 그거를 집어 넣으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물이 얻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정리된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영상을 또 촬영해서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 작가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또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